네, 간밤에 미국 시장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.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 참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이 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정말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다시금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요. 오늘 차갑게 또 식고 있습니다. 일단은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좀 줄여나가곤 있네요. 일단 어제 있었던 구글의 실적 발표 너무나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점이 좀 우려 지점이 된 것인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실적 발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아무래도 이제 구글 잉여 현금 흐름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적자로 좀 돌아섰다라는데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. 네. 하지만 캐펙스 투자는 자본 지출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원래는 1,850억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2,000억 불 넘게 투자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, 그리고 또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. 인텔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당연히 이제 CPU가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자본 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네.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매크로적인 변수가 다시 돌발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구글의 실적 발표로 우리가 충격을 받고 계속 반도체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그렇죠. 하나의 좀 시그널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.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메타와 애플에 대한 실적,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이 맘마미아 노래 중에 더 위너 테이크 잇 올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. 아바의 노래죠. 예. 그렇죠. 그 노래 제목처럼 결국에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투자를 멈췄다? 그러면 승자 독식에 대한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그런 점에서 그 가능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The winner takes it all.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. 팀장님 노래 부르신 줄 알고 원샷 잡아드렸는데 네, 다음에 좀 시장 좋아지면 한번 부르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오늘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팀장님의 노래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난 2월 말 3월 달에 있었던 정말 급락이 나타나진 않겠죠. 전쟁 과정에서 불거지는 다시금 충돌이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너무나 다시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, 결국에는 중동 리스크가 계속이 됐을 때의 이 반도체주의 흐름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걸까요? 이게 연결성이 있는 건가요? 연결성이 있죠.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할까를 고민을 할 거고, 금리를 인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부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를 그러면 단행을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. 그럼 연결고리가 계속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시장을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타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으름장을 두고 있지만 과연 이 이란에 대해서 폭격을 더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폭격할 데가 없다라고 합니다. 이미 다 할 때는 다 해서 과연 어디다 폭격을 할 것인지 핵 관련된 시설을 폭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돌발 변수는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
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어닝콜 목요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잠정 실적 많이들 좀 까먹으셨는데 정말 역대급 실적이 나왔거든요.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이런 분기 실적을 낸 적이 없습니다. 영업이익 89조 원. 일단 구체적으로 반도체의 DS 부문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어닝콜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?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한 25만 원 내외에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한 24만 원에서 한 28만 원 정도 내외에서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오는 게 특징적입니다. 네. 외국인들이 드디어 7월 중순부터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아마도 이제 이 컨콜에서 앞으로의 이제 LTA 관련돼서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이야기도 얘기를 할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저녁인가요?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미국 서밋 AI 서밋 관련돼서 이 회동이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삼성 이재용 회장,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, 그리고 젠슨왕 CEO가 실리콘밸리 방문하죠. 실리콘밸리 방문을 하죠. 그럼 네.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냐? 역시나 LTA 얘기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피지컬 AI 또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이쪽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흐름만 좀 전개된다라고 하면 명확해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과 조금 더 성장성적인 부분으로 부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주주 친화적인 정책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원래 잉여 현금 흐름의 50%를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, 연간 10조 정도는 정규 배당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특별 배당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에 대한 배당을 또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참 200만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ADR 상장 이후에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SK하이닉스지만 그만큼 많이 빠졌고요. 최근의 흐름들은 힘을 좀처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일단 ADR과의 괴리율이 한때 50%가 넘기도 했습니다. 일단 SK하이닉스는 다음 주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.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HBM3E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시장 점유율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HBM4에 대한 양산을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9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60조 이상 아웃퍼폼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 실적 상당히 우호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.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, 시간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ADR과의 괴리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DR 본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해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 본주 쪽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같이 상승을 하는 영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참 소부장도 쉽지 않습니다. 삼성전자 대장주 형님 둘이 이제 좀 잘 가줘야 소부장도 힘을 받을 텐데 그러기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제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소부장 단에 있는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다. 그럼 왜 약세를 보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습니다. 시장이 이렇게 고점 대비해 왔을 때 하락을 많이 했고요. 특히나 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달간 거의 한 50%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은 나름 좀 잘 버텼다. 그런 점에서 다른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
그 전력 인프라 쪽에 온기가 뭐 확대되다 보니까 관련돼서는 수혜가 되지 못하면서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. 하지만 오늘도 얘기를 했죠. 인텔의 추가적인 증설 투자 계속적으로 더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인텔마저 증설 투자에 그런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. 네.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때 더 좋은 그런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